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청년의사의 써니 이혜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토크 콘서트.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죠. 아 써니도 고생 많이 했고요. 네, 저 의자 나르고 막 마이크 네. 갖다 드리고 네. 지금 분명히 청취자들이 무슨 개수작이냐. 아우 그날 저 늦게까지 술 마셔가지고 지금 이틀이 지난 아직도 술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토크 콘서트 끝나고 일요일 날 녹음을 한 다음에 이 방송에 나오는 것이냐 혹은 생방송이냐 무슨 개수작이냐라고 지금 다들 말씀을 하실 거예요. 또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방송은 네. 방송되는 날 기준으로. 네. 네, 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토크 콘서트를 앞두고 며칠 전에 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1일이네요. 네, 9.11 사건이 일어난 지 22년 됐군요. 2001년이었죠, 그게? 네, 2001년. 알아요? 왜 웃어요? 그 써니는 왜 참사가 갑자기 일어난 날인데. 아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내지? 그러니까 맥락 없이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니 여기 9월 11일 방송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길래. 확실히 요즘은 내가 느껴요. 우리 늙었어? JYP가 나이가 들었어. 맥락이 없어. 맥락이 없어요. 근데 또 요새 맥락 없는 개그가 트렌드예요. 아니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야 지금? 그런 걸로 하죠. 667회군요. 네. 네. 지난번에 666회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헛소리 했었는데. 666. 아 참. 우리 JYP 되게 참신했었는데. 그러니까. 자, 오늘 저희가 유혹하는 책걸상으로 네. 이 책을 읽지 않은 써니를 앞에 놓고 요거 재밌다. 한번 꼬셔봐라. 아니 꼬셔봐라. 읽어봐라. 꼬시려고. 꼬시는 거. 네. 꼬시면 당해야 되는군요, 제가. 댓글이나 읽으시죠. 알겠습니다. T3님 주제에 너무 감정이입해서 읽기 힘들까 걱정했는데 이야기의 몰입감이 굉장해서 2시간 안 되어서 다 읽었습니다. 읽을 때는 이야기에 끌려가느라 정신없이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 인물들의 말이나 감정 행동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돌봄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한 관찰이나 감정들이 있어서 많이 공감됐습니다. 명주가 준성에게 하는 말 중에 그동안 내가 엄마를 돌본 게 아니라 아픈 엄마에게 의지해서 살았다는 걸 알았지 라는 말이 제일 와닿았습니다.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그랬어요. 계속 읽어요? 댓글이 굉장히 긴데? 네. 예, 써니가 받아서 우리가 지나온 겨울 제목이 뭐죠? 이게 바로 얼마 전에 방송한 건데. 네. 왜 웃어? 자기도 기억 못하고 지금. 응?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아니 점심 네. 안 먹었어요. 문미순 작가. 네, 작가 네. 이름은 기억하잖아요. 네. 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에 관한 긴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돌봄이라는 게 돌보는 이에서 돌봄 대상자에게 향하는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보는 사람이 나중에는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요. 돌보는 사람이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적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고 돌봄의 끝이 소진과 허무, 허탈함만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작가의 말에 이 소설이 돌봄에 지친 누군가에게 짧은 휴식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고 다행이겠다라고 하셨는데 분명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준성을 보면서 조기현 작가의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가 생각났습니다. 작가가 20대의 치매 아버지를 돌본 경험을 담은 책이고요. 작가가 같은 영 케어러를 인터뷰한 새파란 돌봄이라는 책도 영 케어러, 즉 가족 돌봄 청년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들을 보면서도 각자 돌봄의 경험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영선님께서도 같은 책 읽고요. 책걸상 추천이 없었다면 힘들 거라는 지레짐작으로 안 읽었을 겁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소재이지만 다른 맥락에 엘레나는 알고 있다 강추합니다. 자살로 종료된 딸의 장례를 치른 파킨슨병에 걸린 엄마가 범인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꺼부기님께서도 올해 상반기에 읽은 최고의 장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세계문학상 수상작 중 가장 인상적이었고 오랜만에 장편 공모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아, 꺼부기님 극찬을 해주셨군요. 네.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도 충분히 얘기했죠. 참 훌륭한 네. 소설이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금음에서도 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읽고서 의견 주고받고 계시는데요. 이런 의견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책걸상 소개가 없으면 그냥 안 읽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제 소재가 주는 무거움, 그리고 또 무거운 소재이면서도 또 너무나 우리 일상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법한 그런 소설이었는데 책걸상에서 특히 박평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다들 너무 좋았다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소설이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네요. 네. 이영선님이 강추하신 엘레나는 알고 있다. 요거 제가 몇 달 전에 서점에서 지나가다 한번 슬쩍 본 책인데 네. 신간이죠. 이제 이 스페인이든가 중남미 하여튼 스페인어로 쓰시는 분인데 클라우디아 피네이로라는 작가의 작품이 국내에 처음 번역된 거라서 이제 우린 처음 보는 사람도 약간 관심 가지잖아요. 그래서 쳐다보다가 안 샀는데 재밌다고 하시니 급 관심이 가네요. 네, 엘레나는 알고 있다. 근데 이영선님 같은 분은 엘레나는 알고 있다라는 소설은 또 어떻게 발견을 하시고 읽으신 걸까요? 뭐 신간이니까. 근데 오 진짜 신기하네요. 네, 모든 빛의- 신간을 다 검토할 수는 없을 텐데. 출판사가 비체인 걸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미스터리 소설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네요. 피니에이로 이런 작가가 있었군요. 네. 근데- 아빠의 아빠가 네. 됐다라는 책은 전 처음 듣는 책인데, 네, 이런 책도 또 있군요. 근데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아빠의 짐작이 되는. 아빠의 아빠의 네. 아빠가 됐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안 읽었어요. 저도 사실은 왜냐하면 못 제목만 읽을 것 보고서 같아요. 좀 네. 힘들 것 네, 같아가지고. 맞아요. 음. 맞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는 꺼부기님 그 댓글 보다가 그냥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는데요. 장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런 거는 이제 박평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하, 같은데. 그럼 근데 다음에 보통- 물어봐 주세요. 계속 좀 약간 장편의 분량이 좀 얇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 제가 그냥 네. 어렴풋하게 그냥 들은 이야기니까 나중에 박평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200자 원고지 1000매 기준. 천매요. 예, 200자 원고지 1000매면은 분량으로 따지면은 단행본으로 묶으면은 한 300쪽에서 350쪽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건 좀 느슨하게 편집할 때. 예. 그렇죠. 네. 300쪽 정도 나오죠. 1000매면. 예, 그냥 그걸 보통 장편이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한 700매 정도만 넘어도 그냥 그렇죠. 장편으로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7, 800 정도면 장편이라고 쳐주죠. 그렇군요. 그 옛날에는 그냥 따로 다른 작품을 섞지 않고 단독으로 책 한 권이 되면 장편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했었는데 얇은 책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네. 음. 그리고 예전에 장편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그냥 원고지 1000매 정도는 아이, 써야 그럼요. 장편이다. 옛날에는 1000장은 써야 장편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뭐 그 어마무시한 소설들이 많잖아요. 대하소설. 대하소설, 장길산, 그렇죠. 뭐 토지도 있고 태백산맥, 뭐. 토지 뭐. 뭐 2만 매짜리 소설 이런 거 있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1000매는 썼어야죠. 1000매는 무조건 썼어요. 약간 그렇구나. 장편이라고 살짝 이렇게 내밀 수 있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독자들도 좀 얇은 소설들을 원하는 것 같고 작가들도 뭐 약간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약간 뒷심이 딸려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YG나 JYP가 쓴 책들도 옛날에 쓴 책들은 다 원고지 1000장 넘거든요. 소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책을 쓸 때 그래도 한 1000장은 써야 이게 책이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개념으로 이제 1600매 조금 넘는 분량으로 쓴 다음에 반성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는 거를 깨닫고 1000매 안쪽으로 끊으려고 그래서 지금 여준기 같은 것도 한 800매 정도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한 800에서 900매 사이 그 정도. YG는 요새 저 준비하는 책 지금 없으세요? 한참 이제 책 한 거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1000매 넘죠? 처음에 안 넘어요. 안 넘어? 웬일? 왜냐하면 웬열? 제가 그 과학의 품격은 1000매가 넘었던 책이었고 그런데 과학의 품격이 잘 안 팔렸잖아요. 표지 때문에. 그 표지 때문에. 아니 표지 때문이기도 하고 분량 네.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있는 게 그 제가 책을 시장에 내놓으면 제 책의 이제 장기 독자들은 중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은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짧게 해달라. 너무 두껍게 내지 마시라. 장기 독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읽을 독자들, 충성 독자? 충성 독자, 뭐 충성 독자가 맞겠네요. 아니 타깃 독자, 타깃 독자가 맞겠죠. 타깃 독자? 독자. 그러니까 타깃 독자. 고등학생이 충성 독자면 뭐예요? 좀 몇 년 지나면 다 대학생 되는데. 아니 근데 어차피 고등학생들은 계속 보니까 타깃 고등학생은 독자가 알고 정확하군요. 있으니까. 네, 네. 타깃 독자.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까다로워요. 그 타깃 독자들의 부모님이 샀을 때 돈이 아까운 정도면 안 돼요. 가격을 좀 낮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중량감은 있으면서도 그걸 학생들한테 권했을 때 학생들이 또 읽기에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너무 힘든데. 좀 너무 싸도 안 돼요. 그러면 내용이 부실한 것처럼 느껴지거든. 별 내용 없나 본데 이게 너무 싸구려로 파는 거 보니까. 뭐. 그러니까 적정 분량에 적정 가격에 그리고 적정한 질이 담보되는. 그리고 적정한 표지가 중요하죠. 적정한 표지. 네. 그렇군요. 수질위생은 한 1000매 좀 안 됐죠. 수질위생 1000매 안 됐죠. 근데 수질위생 최근에 수질위생 관련해서도 즐거운 소식이. 어떤 뭐, 거요? 판권 팔렸습니까? 아니요 올해 들어서 약간 판매가 좀 시원찮았거든요. 근데 일본. 이번 주 월요일 날 갑자기 네. 편집자가 저한테 톡을 보내더니 240건 주문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240건이요? 어디 저 학교 같은 데서 학교 같은 데서 네. 시험 본다 그랬나 보다. 이거 최근 일본 그 아닙니까? 아니요 그 수질위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냥 한 학기 교재로 쓰시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예, 독서 토론 그 교재로. 그런 거 없죠? JYP는? JYP는 개념 의료는 의과대학 교과서입니다. 유치해.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오늘 저를 유혹하실 책은 단편인가요, 장편인가요? 지금 요거 헛소리 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요거는 장편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지에 장편 소설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700매가 채 안 되지 않을까? 안 될 것 같아요. 700매가 조금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책 한 권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런 트렌드가 한 15년 전부터 그러면 시작이 됐나 봐요. 왜냐하면은 이 작품이 오늘 우리가 읽는 건 올해 나온 작품이긴 한데 네. 사실은 원래 초판은 2007년에 제12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문학동네 작가상 같은 경우에는 장편 소설에 주는 거죠? 모릅니다. 장편 소설에 주는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2007년에도 이 정도 분량의 그러네요. 소설을 가지고도 장편 소설로 간주를 했다라는 거겠죠? 2007년에 나왔던 책을 작가가 약간 고친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많이 뜯어 고친 것 같지는 않고 개정판이라고 했으니까. 개정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니까 개정판을 뭐 작업하면서 뭐 이런 걸 느꼈다 이런 작가의 말이 있는 걸 봐서는 제가 초판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보진 않았지만 조금은 바뀐 것 같은데 네. 제목은 그대로 똑같이 달의 바다. 네. 정하나 작가의 달의 바다. 그러니까 원래는 2007년에 제12회 문학동네 작가상으로 데뷔작이에요. 정하나 작가의. 그래요? 네, 정하나 작가의 데뷔작. 데뷔하기 전에 이 원고 그 상에 응모해가지고 뽑히면서 데뷔한 거예요. 네. 아. 그리고 그때 그
대학을 갓 졸업한 25살 대학원생. 와. 그 25살 대학원생이 대학을 갓 졸업한 25살 대학원생? 대학 졸업하고 대학 바로 졸업하고 대학원을 대학원을 간 간 거죠. 거죠. 맞구나. 요 꼬투리 잡으려고. 실패! 꼬투리 잡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될 걸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새삼 알고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러게 25살이면 난 25살 때 존경스럽네요. 25살에 술 마시고 있었죠. 아 그래서 급히 입을 닫았는데. JYP의 첫 책도 25살에 나왔죠. 물론 뭐 혼자 쓴 건 아니었습니다만. 아, 뭐였죠? 그 오늘 뭐 먹지요? 종합병원 청년의사 아, 때. 종합병원 청년은 아 그렇군요. 아유, 그 25살에 책 내시면은 50대가 되면 이렇게 되는군요. 네, 달의 바다 얘기합시다. 네. 네. 달의 바다는 읽을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네. 뭔가 이렇게도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한 상당한 애정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다른 성공한 작품들도 있고 한데 새 작품을 쓰는 시간을 좀 줄여서 요거를 다시 만져가지고 책으로 낼 만큼 뭔가 애정이 있다. 뭐 이런 느낌 때문에 한번 볼까? 그래도 얇으니까 이러고는 이제 사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 앞부분 참 초반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정한아 작가인데 그 우리가 방송했었죠. 안 했나? 결국? 정식으로 방송을 방송했었던 것 같아요. 한 것 친밀한 같아요. 이방인. 네. 친밀한 이방인이라는 음. 작품을 방송한 적도 있고 해서 그 친밀한 이방인도 그 계속 지금 엮이는데 제가 모르고 2번 읽은 작품이. 그 친밀한 이방인이 드라마 안나의 원작이죠. 원작이고 그 제가 그때 투덜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장강명 부부의 프로젝트 한국 소설이 좋아서 2권 안 알려진 장편으로 JYP가 열심히 발굴해가지고는 원고 보냈는데 드라마 나올 때까지 그 책이 몇 달 동안 안 나오는 바람에 드라마가 먼저 나와서 근데 그때 진짜 장강명 작가 그리고 HJ 부부도 몰랐나 봐요. 왜냐하면은 어떤 책을 독후감을 쓸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좀 떴거나 아니면은 뜰 것 같은 책들은 또 배제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 둘도 이게 이렇게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화제가 될 줄은 깜빡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기 어렵죠. 그 뭐 저 엔터 업계에 있거나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거는 저 어디였죠? 쿠팡이었나? 쿠팡플레이. 네. 쿠팡에서 뭔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지 그들이 공개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독후감 써가지고 원고도 굉장히 빨리 보냈는데 내가 3편인가 소설 후보 그 집에 보내가지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네. 했더니 이거 하래. 그래서 이제 한 거란 하려고 말이에요. 했는데. 아무튼 그 친밀한 이방인. 네, 그것도 재밌었기 때문에 네.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 일단 설정부터 좀 얘기할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할까도 생각을 했다가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방송을 한다면은 그냥 한 주일치를 다 그냥 할애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2007년에 나온 소설을 이제 다시 낸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이 좀 짧아가지고요. 네. 그렇게 길게 할 말이 없어. 우리가 이게 스포일러 하면 안 되니까 기본 설정 얘기하고 이렇게 좀 네. 잠깐 얘기하면은 한 회분으로는 적당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요. 이 책의 구성은 하나는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나는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미주얼 고주얼 담은 편지가 중간에 삽입이 되고요.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이제 작중 화자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는데 작중 화자는 무엇인지 잘 안 풀리는 뭐 20대예요. 20대 중반은 뭘 해도 잘 안 풀리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뭘 해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니 내가 미션을 줄게. 그래서 무슨 미션이요? 그랬더니 사라진 고모를 찾아라. 네. 추리 소설이에요? 약간의 추리 소설이죠. 약간은. 약간은. 네.
그 20대 지금 화자 첫 장면에서 이제 죽음을 자살을 약간 고민하는 정도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죽으면 제일 소리 없이 빨리 편하게 죽을 수 그 있을까? 첫 문장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편지가 있고 네. 이제 작중 화자가 등장하는 첫 문장은 소리 없이 가장 빠르게 죽는 방법은 뭘까? 죽은 듯 바닥에 누워있던 나는 바지 뒷주머니에 꽂아둔 수첩을 꺼냈다. 누운 채로 글씨를 쓰기가 쉽지 않았다.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1번 목을 맨다 쭈르륵 뭐죠? 2번 손목을 긋는다 어쩌고 저쩌고 3번 고속도로에 뛰어든다 어쩌고 저쩌고 네, 4번 약을 먹는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이제 할머니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쓸데없는 말고. 소리 하지 말고 정 그렇게 뭔가 안 풀리는 거 할 일 없으면 할머니가 미션을 줄게. 근데 그것도 그 미션이 좀 럭셔리 미션이에요. 뭔데요?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미국 여행 갔다 와. 할머니가 돈이 좀 그 있으시구나. 주인공이 기자 시험 자꾸 떨어지는 네. 게 설정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모, 이 화자의 고모, 그러니까 할머니의 딸이 아빠의 동생. 아니 고모가 누군지 알아. 아빠의 누나일 수도 있잖아. 아빠의 누나일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동생. 아빠의 동생. 그 동생이 그러니까 그 고모가 공부를 잘했는데 어렸을 때 네. 대학을 한국에서 졸업한 다음에 그리고 아마도 그 홍릉에 있는 키스트로 생각이 돼요. 그럼 과학 네, 계열이에요? 거기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우주 과학자 뭐라 그래야 되지? 우주인? 뭐 하여튼 이 나사 같은 데서 나는 일하겠다 이러고 황정아 이제 박사님 같은 분이었어. 미국으로 이제 떠났는데 떠난 다음에 지금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 있는. 가끔씩 편지만 와요. 가끔 오고 편지 간격도 점점 뜸해지고. 그치 2007년에 근데 이제 영상 통화가 편지가 없었으니까. 왔는데 이제 네. 편지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우주인으로 선발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맹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미션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나사에 지금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반쯤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살아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네. 반쯤은 그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기를 바라면서도 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그 비밀이라고 자기가 비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 자세한 얘기는 이제 규정상 못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있어요. 미국에? 아이가 아니요. 있어요? 그럼?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한국에 맡겨졌어. 엄마는 미국에 있고 애기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미혼모인 채로. 그리고 이제 미국도 아이를 잠깐 데려갔다가 그렇지 데리고 갔었구나. 미국도 데려갔다가 이제 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제 까먹었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만 맡기고 호련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거의 두절된 상태에서 그냥 부정기적으로 그런 편지만 나와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는 그러니까 엄마 얼굴도 잘 모른 채 할머니랑 그다음에 삼촌 내에서 이제 얹혀 사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게 시작입니다. 네, 그게 시작이라고요? 네. 근데 그럼 이제 그 고모를 찾아오라고요? 미국에 가서? 아니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잘 있는지 만나고 오라고. 만나보고 와라. 만나보고 알아. 그래서 그 고모의 주소는 이거다. 편지에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 그 항공료랑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뭐 이렇게 체류비를 줄 체류비나 테니까. 아니면 그 고모를 찾는데 들어가는 돈은 내가 돈을 꼼쳐 놓은 게 있으니 그걸 줄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 혼자 가요 그랬더니 아니 뭐 저기 필요하면 네 친구 데려가. 남사친이 있어요. 남사친이에요? 남친이에요? 남사친이에요. 네, 남사친 정확하게 남사친. 그래가지고 그 남사친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남사친은 이제 동행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우리 작가님께서
그 2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잔머리를 굴린 거지. 응? 영상화가 된다면 남자가 한 명 있어야 된다. 아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림이 그린 거지. 데뷔도 하기 전부터 데뷔하기 전부터. 혹시 그런 설정이 있어야 소설이 좀 더 풍성해지고 심사위원들이 더 점수를 잘 줄 것이다 정도의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런 생각도 물론, 영상화까지 염두에 뒀을까? 그런 생각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남사친이 감초 같은 역할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화자 한 명만으로 그걸 이끌기에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아니, 있으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쓰기도 힘들어. 맞아. 왜냐면 그 혼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은 여러 가지 저 옆에서 뭔가 맞장구 쳐주는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그런 게 되는데. 필요하잖아. 아니 그리고 남사친이 같이 미국을 가야 또 이 남사친이 혹시 남친 되지 않나 이런 또 긴장감도 생기고 그리고 저 남사친의 정체는 무엇인가? 쟤는 저렇게까지 따라갈 친구가 있나 싶긴 음.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요? 그리고 그 남사친이 엄청 잘생겼어요. 아 그럼 가야지. 그러니까 같이 모든 가야지. 여자들이 다 힐끗힐끗 보는. 이름은 미니야. 아 그건 좀 깨는데. 미니예요. 미니라고 해. 미니라고 해.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서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니면은 항상 눈총을 받는 아 여자가? 여자가. 여자야. 뭔지 알겠다. 너는 알겠다, 뭔데 알겠다. 저런 멋진 우리의 우상 애를, 옆에 네가 붙어 있는 거야. 맞아요. 이거구나. 네. 그래서 가면 이제 처음에 그 부분까지 쭉 읽으면 이거 미국에 갔는데 고모를 못 만나서 그럴 것 오랫동안 같은데? 찾아 헤매고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상상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고모가 죽었거나. 죽었거나. 나 그게 떠올랐는데. 그래서 그 이제 고모의 그 죽은 고모의 이제 흔적을 찾아서 맞아. 하는 그런 거 네. 연상되잖아요. 어. 나 너무 평범해. 되게 금방 만나. 가자마자 만나. 아니 가자마자는 아니야. 아니 이거 약간 스포 아닌가? 아니 거의 가자마자지 뭐. 하여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나. 지금 그럼 여기서 그러면 그 편지 내용이 사실일까요?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궁금한데 이건 스포죠. 그 사실일지 아닐지 확인을 안 해준 채로 저 뒤편까지 계속 갑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리고 그게 돼요? 응. 심지어는 나사 앞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나사 안에 카페로 오라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이거 전형적인 사기꾼인데. 심지어는 나사야 진짜. 진짜 나사에서 만났다고요? 진짜 나사 출입증이 있어. 하여튼 이 고모의 실제 정체는 소설 막판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밝혀지긴 해요. 나중에 밝혀집니다. 밝혀져요. 밝혀지고 재밌어요. 뭐 괜찮은 마무리 아닙니까? 네, 떡밥 다 회수되고 진짜 재밌어요. 그게 네. 중요하죠. 떡밥이 회수됐느냐. 달도 달 가봤자 뭐하고 안 가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제 기억에 우리나라에서 우주비행 참가하셨던 여자는 이소연 씨 이소연 씨. 있잖아요. 잠깐 보니까 이분이 2008년 4월에 합류하신 걸 이렇게 선발돼서 합류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아마 그래요? 이 작가가 이소연 박사를 모티브로 해서 고모를 설정했던 건 아니었을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아니에요? 2007년에 나왔다니까요. 작품은. 그때 한국인 최초 우주인 선발 프로젝트 같은 얘기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구나. 딱 들어맞는데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거긴 카이스트고. 네. 그러니까 재밌겠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시죠. 아기자기하면서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하나 작가는 이때부터 이미 나중에 친밀한 이방인 같은 작품에서 이제 표출이 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다 들어 있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친밀한 이방인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뭐 약간 미스테리 요소 같은 것도. 정하나 작가님한테 혹시 연락 못 받았습니까? 제가요? 한국 소설이 좋아서를 보고 정하나 작가님께서 고맙다. 전혀 없어요. 연락처를 몰라서 아닐까요? 제 연락처는 맘만 먹으면 사실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청년 의사로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이미 그때 정하나 작가님이 큰 작가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군요. 2페이지짜리 3페이지짜리
추천 글 따위야 뭐 아, 그리고 신경 안 쓰는. 또 그 한 가지 그 달의 바다와 관련해서 이게 16년 만에 개정판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16년 만에 읽은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좀 낡은 소설이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죠. 그 되게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 초반 드라마만 봐도 좀 그쵸, 좀 오글거리기도 오글거리고 하고 좀 촌스러운 그런 게 게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이 소설은 16년 만에 나온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이 소설에 이제 초판을 썼던 때 작가의 나이가 20대 중반임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좀 톡톡 튀는 구석이 있지. 좀 촌스럽다 아니면 좀 낡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게 개정판을 작업하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살짝 잘해가지고 그런 건 혹시 아닐까? 우리 초판을 보면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 그런가? 네. 지금 이게 비교는 안 했었는데 1판이 18쇄까지 찍혔습니다. 그거 꽤 많이 꽤 팔린 많이 팔린 거죠.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판 1쇄를 새로 찍었거든요. 지금 뭔가 약간은 만졌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성실하면 초판도 그에다가 놓고 자, 몇 페이지에 2줄 더 들어갔네요. 뭐 이런 거 했을 텐데. 유튜브로 제작해서 하세요. 유튜브로. 음? 초판이랑 이거 비교하면서 두 분. 아니 그걸 왜? 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까지. 네.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측해 보시죠. 그 고문은 뭘 하고 있을까요? 과학자예요. 원래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걸까요? 그러면 나사 커피숍에서 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한 번 과학자는 영원한 과학자죠. 아, 여기 나사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다고? 뭐 그것도 나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긴 하니까. 네, 네. 또 다른 가능성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가능성은? 편지 내용이 다 사실이었던 거. 진짜 이제 아. 나사의 진짜 비밀 또- 프로젝트 그럴 가능성도 그- 있죠. 주인공이랑 남사친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뽀뽀할까 안 할까? 요런 소설이라면 둘 사이에 썸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왜? 촌스럽지 않은 소설이라면 아니, 지금 뽀뽀가 아니, 촌스럽다고 촌스러운 생각하는 겁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둘이 타지에 가서 갑자기 그 드라마는 어떻게 봐 그러면 그 뻔한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아, 요새는 그런 드라마도 또 안 먹혀요. 그러면 그 제가 말한 것 중에 맞는 게 이 있긴 고모 있어요. 고모는 아들 보러 한국으로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그 정도면 안 올 것 같은데. 고모는 거기 가서 지금 부모 몰래 남자랑 만나서 뭔가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살고 이미 있을 결혼을 했을까요? 살고 있을 것 아니 같은데. 살아는 있을까요? 살아있다면서요. 만났다면서요. 하지만 그게 고모가 아닐 수도 있잖아. 고모인 하지만 줄 알고 만났는데 그럼 하지만 반전이 있을 수도 있죠. 영상만 남아있는 거야? 고모인 줄 알고 쭉 만났는데 아, 그 사람은 고모가 알고 아니라고? 보니까 고모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실제 고모는 죽었고 고모가 부탁을 했나? 어떤 사람한테 이런 편지를 주기적으로 보내줘라. 아, 근데 이거 너무 클리셰잖아. 어릴 때 헤어져가지고 고모 얼굴이 약간 달라진 것 같지만 잘 기억을 못하고 그냥 뭐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참신하고 촌스럽지 않은 소설이라는데 내 머릿속에 나온 건 너무나 촌스러운 생각이라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엔 정답이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알려면 읽어봐야겠죠? 네. 네. 요건 200쪽 조금 넘고요. 금방 있습니다. 예. 네. 판형도 되게 작아가지고요. 진짜 금방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능력이 뛰어난 해녀가 아니더라도 두 숨이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저는 그 뒤에 붙은 그 작가와의 대담 네. 그것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20대 중반에 쓴 자기 데뷔작을 놓고서 이 작가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스스로 성취가 얘기하는 있는 이제 중견 작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작품이라던가 그때 자기가 이 작품을 쓸 때의 심정이라던가 자기 작품 세계에서 이 작품이 차지하는 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수다 떨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그 본문 읽는 것만큼 재밌었어요. 인터뷰 뒤에 한 30쪽 정도 꽤 긴 인터뷰죠. 인터뷰가 있는데요. 요거 먼저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작품 다 읽으신 다음에 인터뷰를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정하나 작가가 무려 16년 만에 개정판을 낸 달의 바다라는 짧은 장편 소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욕 됐습니까? 저요?
내 생각이 촌스러운지 안 촌스러운 건지 확인해 확인하기 보고 위해 싶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